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군대 관련된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경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대선 예비주자들, 경선 후보들의 국방 공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뽑을 건데 현실적으로 될 것 같은데, 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싫어하는 거랑 현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안 뽑을 거지만 될 것 같은 가장 유력한 후보, 선택적 모병제 얘기 나왔고, 다른 것보다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 군수,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 과연 어떻게? 여기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부사관들 월급을 쭉 올려주면 돼요. 월급을 올려주면 20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군무원 월급도 쭉 올려주면 되는데, 가능하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증세는 하지 않겠다, 부적절하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증세 없이 5만 명, 10만 명을 늘릴 수가 있냐? 과연 될까?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부사관 전역자랑 임관자 수치는 알고 있을지 궁금해요. 이 사람이 1분기만 따졌을 때 1분기 전역자가 2281명, 근데 1분기 임관자는 임기제 부사관을 포함해서 1272명밖에 안 돼요. 거의 반토막 났죠. 여기에 5만 명에서 10만 명을 추가하겠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임관자가 떨어지고 있지만 인구 감소 문제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과연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까? 충당이 될까? 안 될 거라고 봐요. 현실성이 너무 없다. 만약에 19세 인구가 한 100만 명 돼, 그러면 가능해요. 그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빼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43만 명 중에 여기서 군인 군무원을 1만 명 정도를 빼와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될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가장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이런 몇 년 뒤 근시안적인 국방 공약, 당장의 표를 잡을 수 있는 공약 말고 20년, 30년 뒤를 준비하는 공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년 뒤에 입대할 인원들 23만 8천 명, 남자 여자 포함이죠. 이게 지금 20대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거에 대한 공약이 필요할 때예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 1년 안에 핵무장, 핵무장 나왔어요. 핵무장 즉각 실행하에 옮길 수 있도록 모든 기술적, 제도적, 외교적 준비를 반드시 완료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에 찬성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한국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한국이 핵을 만든 다음에 북한이랑 1대1로 파기해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인데 핵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핵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죠. 이게 과연 될까? 물론 트럼프 정권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시도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쟁 중인 휴전 국가라는 것도 있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북한이 폐기할 경우에 한국도 같이 폐기한다라는 그런 걸 외교적으로 깔고 갔을 때 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인 GIB를 거론하면서 한국도 군복무 가산점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다 괜찮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온 거 하나 더 있죠. 원하는 여성 누구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융합형 안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수료자에게는 공무원, 공기업 채용 시 파격적인 가산점, 주택 특별 공급 등의 혜택을 드린다.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5주만 받고 파격적인 가산점. 그러면 지금 18개월 하는 사람들, 했던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건가? 이 얘기도 일단 나와야 되고, 그러면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라는 거는 예비군으로서도 활용을 해야 돼요. 40세까지 예비군으로서도 활용할 건데 이런 얘기도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고, 정말 좋은 얘기만 딱 해놓고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예비군 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여성 누구나가 아니라 여군 전체를 신체검사 통과시킨 다음에 기초군사훈련만 받게 하고 예비군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선택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선택자에게는 공무원, 공기업 채용에 대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하면 스펙 쌓기로 많이 들어오긴 하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하는 여성이 아니라 이 원하는을 빼면 뭐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모병제로에 완전 전환하고 여성 모병제도 확대하겠다, 여군을 확대하겠다. 안 그래도 지금 여군 비율 15%까지 확대하는데 여기서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남녀 기준이 동일한 체력검정, 미군처럼 여군 남군 체력검정을 통일시키고 그냥 군인 체력검정이라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완전 모병제로 넘어갈 경우에 정말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지금 체계에서 하사 정원을 늘린다라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돈 받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되냐. 지금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준다고 하사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병제로 갔을 때 월급을 많이 올려줘야 될 텐데 그 세금을 어디서 충당하냐. 그리고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그 사람의 연금도 올라갈 텐데 그 연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있는 판국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 없이 그냥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겠죠. 홍준표 경선 후보 모병제를 확대하고 일당백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일단은 일당백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전문적인 사람이어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는지 일당백이란 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문 병사를 채용해서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데 전문 병사 말고 지금 있는 간부들부터 월급을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올해 1분기 전역자가 2281명인데 장기복무 부사관 중에서 정년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전역한 사람이 668명. 이 사람들을 잡았어야죠. 이 사람들을 잡는 게 새로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데 지금 다들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병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한 후보가 한 명이 있긴 하죠. 모병제로 온 군인에게는 초봉으로 얼마를 줘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모병제 얘기를 꺼낼 거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선 공약들 보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방 대선 공약은 없다. 복무기간 단축도 끝났고 월급 인상 카드도 사실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헛소리만 하고 있고 이국종 대전병원장님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셨죠. 조선은 문과놈들이 해먹는 곳. 지금 문과놈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후보가 없어요. 국방정책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체 중에서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국회의원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300명 중에 한 명. 근데 이분이 비례대표고 비례대표 마지막 번호로 당선되셨고 거기다가 초선 의원이에요. 사실상 영향력이 없으신 거죠. 저는 이분이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들을 만나서 현실을 좀 인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런 이슈를 꺼내들면 민주당에서도 알아보고 대응을 할 거고 그래서 국방개혁이 대선에 좀 중요한 화두로 올라와야 될 텐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선이 끝나고 정말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조선은 문과놈들이 해먹는 곳. 조선에서 문과가 해먹다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경술국치 다 일어났고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 한국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정치적 생각. 제가 이재명 후보 되는 거 싫지만 어차피 될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뽑기는 싫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별로 뽑아주기 싫다 지금. 어차피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지금이랑 달라질 게 무엇인가? 정부가 뭐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막을 거고 협조 안 할 거고 국회에서 뭐 하려고 하면 거부권 쓸 거. 지금이랑 똑같아지고 현상 유지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게 3년 정도 더 연장되면서 계속 망해갈 거고 그러면 다음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부 탓을 하면서 또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더 빨리 망해서 다시 회복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 후보가 국회랑 잘 협업해서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추진돼서 대한민국이 급격히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대한 불만표로 3번을 뽑겠다. 3번이 누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냥 3번을 뽑겠다.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또 된다고 해도 윤석열 정권처럼 국회랑 정부랑 싸우다가 거부권 행사하고 협조 안 하고 이렇게 또 시간만 끌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돼서 정말 반등시키던 아니면 빠르게 떨어뜨리던 둘 중 하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3번에 대한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와야 국민의힘도 어차피 또 뽑아준다라는 말 안 나오고 다음에는 잘 하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